자, 생장과 생식 한번 보자. 생장과 생식.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하는 거. 딴 사람 아니다. 동윤이 정규교육에 시험을 치세요. 그래서 이거 준비 안 했으면 오늘 폭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문 마스터였어요. 또 마스터인데. 자, 보자. 우리 생명체는 오늘이 그럼 왼쪽 그거 해서 여기 나왔어? 아니요. 안 합니다. 그리고 저 내일부터는 다 안 나오죠? 나와요. 너? 네. 또 왜 나와? 저 수요일 아니에요? 수요일 네. 때 나와요. 수학해? 네. 너는? 너 나오고. 너는? 아, 쫓겨나. 또 자, 보자. 자, 세포 한번 보자, 세포. 내일 나와요. 자, 집중해요. 언니, 집중해. 자, 세포.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 구성의 중립적 구조도 다른데, 이 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어. 피부세포, 간세포, 쓸개세포, 뭐 신경세포 이렇게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해요. 체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식을 담당하는 정자, 난자 같은 세포를 우리는 생식세포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세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과 그 다음에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좀 구분되어 있어요. 세포 분열은 세포가 쪼개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데 이렇게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동일히 뭐라 불러? 감수 분열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포 분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과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공부할 텐데 일단 큰 우리가 목표를 한번 먼저 보자. 목표를 보면 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그 세포 속에 나는 무슨 세포예요? 나는 간세포예요, 쓸개세포예요, 나는 사람 세포거든요. 나는 감자 세포예요. 그 세포의 어떤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가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염색체가 2N에서 2N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반감되는 것이 바로 감수 분열이에요. 2N은 뭐고 N은 뭡니까? 그거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우리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염색체. 이제 염색체가 뭔가 한번 보자. 이 어떤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뭐 사람 세포다, 뭐 감자 세포다, 고구마 세포야, 뭐 기린 세포야, 어떤 그 세포가 그 나름대로 생물 종에 따라서 그 세포의 특성이나 세포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 세포의 어떤 특성과 기능을 결정하는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DNA라고 해요. 이 DNA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있는데 이 DNA는 4개의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20법을 쓰지 0과 1을 쓰는데 얘는 40법을 써요. A, G, C, T라고 하는 4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 이 4개의 코드의 배열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DNA가 매우 가느다란 실처럼 생겼어요. 가느다란 실처럼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가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서는 요거를 염색사라는 형태로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요. 염색사. 뒤에 사자가 붙지? 이 사자가 무슨 사자야? 실사자. 그러니까 주거 실사자야. 그래서 이게 왜 실사자가 붙냐면 DNA가 매우 간단한데 이걸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 히스톤의 단백질에다가 이거를 둘둘둘둘 이렇게 모아요. 모아도 멀리서 보게 되면 가능한 실처고요. 그래서 이걸 염색사라고 해요. 이 염색사, 실사자니까 이것도 역시 매우 가늘어. 그래서 세포 속에 보관할 때는 이것이 막 끊어지고 엉키고 설치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염색체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염색체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 염색사가 실처럼 둘둘둘둘둘둘 이렇게 감겨있고 이런 형태를 바로 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사가 이렇게 시의 모양으로 둘둘둘 감기는 과정을 응축이라고 해요.
염색사가 응축되면 염색체의 모양을 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DNA라고 하는 단어 안 쓸 거야. DNA 단어 안 쓰고 염색사라고 하는 단어와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인데 염색사와 염색체는 같으면서 좀 달라요. 염색사가 응축되면 염색체, 염색체가 풀어지면 염색사가 돼요. 이게 상호 변환이 가능해요. 이게 응축이 될 수도 있고 풀어질 수 있어. 그럼 염색사하고 염색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겉에서 모양을 봤을 때 풀어져 있냐 응축되어 있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이 염색체는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이 가능하고요. 염색사는 광학 현미를 봤을 때 얘는 관찰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색사가 2가닥 있어요, 5가닥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염색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로 세포 속에 염색사의 형태로 실의 형태로 풀어져 있어도 우리가 걔를 염색사라고 명칭하지 않아요. 그냥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염색체가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염색사가 46가닥 있어. 그럼 염색사가 46가닥 이런 말은 존재하잖아요. 염색체가 48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염색사로 존재해도 이것들이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응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 개수를 이야기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장 큰 차이점은 관찰이 안 되고 관찰이 되고가 이 차이점이고 그 다음 차이점은 이 염색사라고 하는 것은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세포가 현재 하는 일, 그러니까 세포가 현재 논의 상황은 크게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포 분열을 하거나 분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인이 입장에 봤을 때는 동인이가 하는 거는 딱 2가지겠죠? 공부를 하건 안 하건 이거 딱 2가지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와 세포 분열을 할 때 딱 2가지씩밖에 없어요. 이 세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 그걸 다른 말로 간기라고 해요. 간기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돼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죠? 이때는 염색체의 형태로 돼요. 염색체의 형태. 그래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세포 분열을 본격적으로 하는 세포질이 나가지고 핵이 분열되는 그 과정에서는 염색체의 형태로 띈다. 여기까지만 적어줍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어떤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염색체를 공부할 건데 실제로 우리 세포 속에 모든 세포들이 전부 다 염색체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염색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세포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염색사를 가지고 있어도 걔를 염색체라고 가져오면서 개수를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실의 형태로 존재해도 이런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의 몸 속에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46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 45번, 46번 이렇게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 우리 피부세포나 간세포나 쓸개세포나 신경세포 상관없이 모든 세포도 이렇게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 사이용도 존재하지만 염색체로 가정하니까 이게 응축됐다 가정합시다. 자, 응축이 됐다 가정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45번, 46번 이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풀어지면 실이 되겠지. 그렇죠?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우리가 1번부터 46번까지 넘버링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넘버를 하고 있냐면 크기 순서대로 넘버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키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합니다. 키 순서대로. 내가 만약 염색체는 난 1번이겠지. 그렇죠? 동민이 어떻게 하냐? 45번입니다. 네? 저 1번인데. 네? 지금 2번. 2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1번이거든요. 넌 절대 2번이 될 수 없어. 그럼 제가 2번. 아. 자, 왜 2번이 안 되나 보자. 요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 이거 보면 여기 염색체 위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너는 피부 색깔, 너는 혈액형, 뭐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기 만약에 피부 색깔을 표현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피부 색깔을 표현하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똑같이 피부 색깔을 표현하는 정보가. 그래서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 그래서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크기, 모양,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린 1번과 2번 염색체를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래서 뭐라고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전에 들으니까 나는 2번 됐다는 얘기야. 나하고 상동형택사는 얘기야. 안 되죠. 그건 내가 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서로 상동, 요것도 서로 상동. 그래서 우리 세포는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2개씩 짝을 이뤄서 모두 23쌍, 2개씩 짝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때 이해는 46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혈액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상동, 3, 4번이 상동 염색체야. 그러면 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할 때 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의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나눠지는 거야. 둘로 이렇게 쪼개져서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고 분열이라고 하는데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데 어떻게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죠? 자, 세포가 분명히 둘로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은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포 분열 전에 이거를 똑같이 하나를 카피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포 속에 이렇게 염색체가 1번, 2번 있다 치자. 요거 주는 1번, 2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거를 반씩 나눠 갖는다면 원래는 세포 속에 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세포의 온전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걸 하나를 똑같이 카피해요. 이렇게 카피합니다. 그러면 이런 덩어리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염색 분체가 몇 개짜리가 만들어져요? 2개짜리가 만들어져요. 2개짜리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얘도 2개, 얘도 2개. 그렇죠? 그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염색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세포를 분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색체를 만들었다, 염색체가 눈에 보인다라고 할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때 염색체의 모양은 염색 분체가 이렇게 2개가 서로 붙어있는 염색 분체가 2개짜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기 맞히는 거 이제 소원이든지 여기서 맞추셨는데 자 보자. 소원이든지 매번 틀려가지고 막 내려놨었는데 자 보자. 염색체 몇 개? 1개, 2개. 염색체 2개. 근데 얘가 세포 분열할 거야. 세포 분열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카피한단 말이야.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염색 분체 2개짜리 만들었어. 지금 내가 그린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염색체 몇 개야? 얘는 몇 개야? 1개. 1개야. 2개 아니야. 1개야. 이 염색체 하나로 줘. 하나. 알겠죠? 2개 아니야. 자, 염색체 모양을 보게 되면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였는데 이런 모양이 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 있죠?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염색 분체라고. 염색 분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염색체는 염색 분체 몇 개짜리야? 2개짜리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야? 똑같은 관계야. DNA 복제돼서 카피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우가 있는데 민우를 똑같이 카피해서 민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더 서인우랑 마찬가지야. 그럼 민우는 몇 명이야? 2명이야? 아니죠. 그냥 민우는 한 명이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 더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거야. 요거는 DNA 복제 상물로서 얘 2개는 같은 거다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피부색이 있는데 여기 피부색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피부색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갖고 이쪽도 볼 것 없이 이쪽도 피부색 똑같은 것이고요. 이쪽도 나중에 갖고 똑같아요. DNA 복제 사물이니까. 그러나 상동 염색체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이 상동 염색체예요.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아. 여기 피부색 있으면 여기도 피부색이 있는데 이 피부색과 이 피부색은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엄마로부터 왔고 하나는 누구로부터 왔어. 아빠로부터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피부색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혈액형 정보도 하나는 엄마로부터 왔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서울이 안 했어. 아직 훈련이 안 됐네.
서원이만 합니다. 서원이만. 혈액형의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혈액형에 대한 정보는 그때 자, 동일하는 거 봐봐. 이거 진짜 잘하거든. 내가 딴 건 못하지만 이건 잘해요. 자, 혈액형에 대한 정보는 그때 고봐요. 살아있잖아. 살아있단 말이야. 하나 엄마로 들어왔고 하나 아빠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엄마로 들어왔고 하나 아빠로 와서 서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대리주의라고 해요. 대리주의자는 누구고요? 이 대리주의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대리주의자가 같을 때는 우리 뭐라고 할까? 대리주의자가 같을 때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대리주의자가 서로 다를 때는 잡종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요? 그 다음에 요 대리주의자 중에서 맞짱 떠서 이겼어. 표현돼. 그런 정도를 뭐라고 해요? 우성이라고 해요. 져서 찌그러져 있어. 열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대리주의자에서 다 비롯된 거야. 그러나 이 염색 분체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 도움 관계 아니라 얘는 DNA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DNA 복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는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는 염색체 이렇게 있을 때 1번부터 44번까지는 남녀의 구분이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안에 물론 그 안에는 정보 자체가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피부 색깔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소화기 효소 만드는 거, 홀론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남녀의 구분 없이 똑같이. 그래서 1번부터 44번까지는 남녀가 구분 없이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45번, 46번 같은 경우는 남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성염색체라고 하죠. 성염색체.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XY, 여자 같은 경우는 XX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염색체 같을 때는 여성은 순종이에요. 남성은 잡종. 잘 봐, 잡종. 자, 염색체가 됐고요.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13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13페이지 상동 염색체, 성 염색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 설명했습니다.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세포 분열 주기를 하는 겁니다. 세포 분열 주기. 자, 이 세포 분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할 때 그냥 마구냥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감기라고 해요. 이 감기 동안에 열심히 세포 분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됐어. 그럼 본격적으로 분열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분열기라고 해요. 분열기라고 하고 이 분열기를 거칠 때 어떻게 될까? 세포가 좀 나눠지니까 딸 세포가 만들어졌겠지.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 분열과 어린 세포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원래 있던 큰 세포 있죠? 이걸 모세포라고 해요. 새로 만들어진 세포 분열 결과 새로 만들어진 세포 무슨 세포라고 불러? 딸 세포라고 해요. 모세포, 딸 세포. 그래서 분열기를 거치게 되면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 딸 세포는 다시 간기로 가요. 그래서 또 세포 분열 준비합니다. 또 준비가 다 됐어? 또 분열해. 계속 돈다. 그래서 이 간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요. 이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 분열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포가 나눠지는 거야. 세포가 나눠진다, 쪼개진다. 아, 왠지 표현 자체가 좀 도면틱해요. 그렇죠? 도면틱하죠? 표현 자체가 좀 거칠죠. 그렇죠? 맞지? 아니요. 맞잖아. 쪼개진다. 그렇잖아, 그렇지? 이건 분열되는 거야. 근데 그 분열에는 세포 질이 분열돼요. 세포 질이 분열되고 또는 핵이 분열되는 거예요. 핵이 분열되거나 세포 질이 분열되는 시기를 바로 분열기라고 해요. 그럼 딸 세포가 만들어지겠지. 딸 세포는 다시 간기로 가서 또 분열 준비해서 계속 순환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걸린 시간을 봤을 때 이 간기와 분열을 봤을 때 세포 질과 핵이 분열되는 실제로 세포가 분열되는 시기와 그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봤을 때 어느 시기가 더 길까? 당연히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길죠. 그렇죠. 여기가 길고요. 여기가 짧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처음 들어봐요? 민우 처음 들어봐? 서원이 들어봤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들어봤죠?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요즘 그런 말 안 씁니다. 요즘에는 감기는 길고 분열기는 짧다. 이렇게 나오죠. 민우 혹시 저 민우의 저 부담스러운 눈빛은 뭐지? 이거 웬만해서 저는 눈빛 안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걸 좀 여기다 접목시켜보자. 자, 감기 때는 분열을 준비하고 분열 때는 이제 본적으로 세포 분열하는 데고 길고 짧아요. 그 다음에 이 감기 때는 염색 4형태 존재의 염색 체형태 존재. 이때는 염색 4의 형태 존재. 얘는 염색 체의 형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염색체를 눌러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이 간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간계에 속해 있고 염색 사형태로 대부분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볼 수 있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분열기 때만 볼 수 있는데 이 분열기는 상대적으로 시기가 대단 짧아요. 그러니까 염색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떻다? 어렵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자. 자,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목적이 좀 달라요.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체세포를 만든 거야. 그럼 체세포를 만드는데 왜 만드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생장을 하는 거야. 등치가 커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포가 손상돼서 복구해주기 위해서. 복구, 재생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구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원이가 네? 민우를 핥혔어요. 야! 그래서 핥혔어. 고양이도 아니지만 그래서 상처가 났어요. 이게 상처가 났어. 그러면 상처 난 채로 그냥 있을까? 시한치를 못하니까 다시 새살이 돋아납니다. 체세포 분열의 결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세포들이 죽습니다. 세포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세포가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해요. 망가진 세포를 다시 재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될 거고, 감수 분열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생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서 자손을 증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잘 수학 문제 한번 잡아보자. 자, 수학이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대체 다 수학을 못하니까 내가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은 기대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설명 드릴게요. 묻진 않을게. 되게 수학 물어보면 또 여러분 힘들어하잖아. 그렇지? 수학은 묻지 않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의 이유를 한번 보자.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체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등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우리 등치가 커지는데 꼭 세포 수가 많아져야 돼? 세포가 커지면 등치 커져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는 방법을 통해서 등치가 커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왜 굳이 이렇게 세포 분열, 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증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세포 커지면 편한데 한번 그래서 그걸 수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이니까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뭐 괜히 먼저 여기다 답변하고 그러지 말아요. 스트레스 쪽팔리잖아, 그렇지? 자, 세포가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정합니다. 세포 하나 구의 형태고요. 구 그럼 여러분 잘 못 알아듣지? 공의 모양을 띠고 있다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이 R에 스몰 R이라고 가정합시다. 안에 세포가 있어요. 반지름이 R짜리 세포가 있어. 그럼 이 세포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부피를 영어로 부피 쓰죠. 부피니까 부피 쓰죠. 자, 이건 부피가 얼마일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명밖에 모르잖아. 그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제가 말한 거 보고 따라 그거 말한 따라한 것 같아. 따라한 것 같아. 그날 좀 늦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냥 명확하지 않아. 어머 이게 소리만 낸 것 같아. 자, 얘는 4 파이 r 제곱이야. 그래서 요 세포가 있을 때 세포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장을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하는데 생장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세포 수가 늘어나는 방법이 있고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세포가 커진다고 치자. 자, 세포 커졌어. 똑같은. 반드시 2배 커졌어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 자, 부피는 얼마 되지? 부피는 3분의 30이 하면 3분의 30이 파이를 쓰고 맞아요. 그냥 막 맞다 그러지 말고. 아, 진짜 맞아요. 잘 몰라? 아니 진짜 맞아요. 3분의 30파이. TV는 1대 3이니까 1대 세제곱. 그쵸? 4분의 30이 많아. 40은 안 하는 시리 보니까. 40은 어떻게 나오죠? 아, 이제 좋아. 흔들렸어. 순간적이죠. 자, 그 다음에 건널비 한번 보자. 건널비. 16파이 r 건널비. 16 파이 r 제곱이지. 자, 이렇게 세포가 커지되면 부피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건널비 표면도 또 증가해요. 근데 건널비는 몇 배 증가했지? 8배 증가했지. 아니 저 부피도 8배 증가했지? 건널비는 몇 배 증가했지? 네. 4배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 자체가 커져서 만약에 우리 몸이 커진다면 부피는 8배 증가하는데 건널비는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아. 그렇지?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라고 하는데 많이 좀 어렵지? 이걸 이제 수학식으로 수학식부터 어려워지나 얘한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렇죠? 얘는 8배 증가했는데 얘는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게 돼요. 그럼 세포가 커져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세포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양을 뜻하는 거야. 물질 대사의 양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물질 추진량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의 규모는 8배가 커졌는데, 그럼 경제 규모가 8배가 커지게 되면 안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질 양도 그만큼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물질의 추진량은 거기에 쫓아지질 못한다는 거야. 생명 활동의 효율성이 어떻게 될까? 급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결론 내린다면 이렇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가 커지는 방법 대신에 세포 수를 늘려서 몸집을 키우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지. 그래서 민우가 지금 엄청나게 키가 많이 컸는데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은 세포의 크기가 커진 거야, 세포 수가 많아진 거야. 세포 수가 많아진 거야. 민우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네. 내 세포 수가 많아졌어. 되게 막 뿌듯해하는데 세포 수가 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장한다고 하는 것은 세포 수가 많아진 것이다. 그 이유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야, 짱 쉽네.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 이제 공부를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민우야, 지금 우리가 배운 파트가 얘는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파트로 지금 이게 틀리기 어렵죠? 그렇지, 보니까 틀릴 수 없지. 저 다 맞았네요. 틀리면 어떡하나? 틀리면 서원이 같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러 질 것 같은데. 오, 어떻게 알았어? 이야,
문제야. 문제 하나랑 야, 성원이 바꾼 거죠? 동물적으로는 안 틀렸을게요. 갑자기 문제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에 생물이 가장 어려울 걸요 아마 가면서. 그거 해가지고. 네 번째 주제 물리. 그래, 그것도 누가 있는 그거는 쉽지. 제가 알 수 있어. 저번에 우리 면접 조강 했을 때 형 어땠어? 취하도 쉽지 않았어? 나는 잘 듣네. 저번에 우리 했을 때 윤석이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민우도 좀 헤맸고요 그렇죠? 어디는 그냥 근데 서울이 했었나? 해서는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핑계죠. 컨디션이 많이 안 저는 좋았어 항상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너는 밖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안과 겉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최대포 분열 과정 한번 봅시다 자 최대포 분열인데 자 최대포 분열 과정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최대포 분열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분열이다 오, 장을 하기 위한 분열이다 그쵸 생장을 하기 위한 분열이고 이거 어디에서 일어날까 우리 보면 온몸에서 온몸에서 일어나 그다음 두 번째 이 체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염색체수인데 염색체수가 2N에서 2N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염색체수가 2N에서 2N으로 유지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세포분열 할 때 DNA 목적이 몇 번 해요?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요. 그래서 이게 막대기 하나를 막대기 두 개로 만드는 거야. DNA 목적 한 번 해요. 그 다음에 분열을 몇 번 해요? 한 번. 분열을 한 번 해요. 이 분열할 때 갈라지는데 갈라질 때 염색체가 갈라질까 염색 분체가 갈라질까? 그렇지 염색 분체가 갈라져. 염색 분체가 나눠지고 그 결과 딸 세포는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딸 세포는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모세포하고 원래 있던 모세포하고 새로 만들어진 딸 세포가 염색체수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체세포예요. 오, 이거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대비해서 동의형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체세포 분열에서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갈라진 것은 염색체가 나눠진 것이라 염색 분체가 나눠진다는 거. 염색 분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게 되겠지. 아까 이렇게 된 것이 염색체 하나를 했잖아. 이게 갈라지면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염색 분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다라고 반드시 꼭 머스트 기억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왜 자꾸 웃었어? 여기 아파? 네. 여기 오기 전에 밥 먹고 왔어요? 아니요. 속이 안 좋아요? 네. 오늘 학교에서 겉에서 안 좋아요? 뭐라고? 겉에서 안 좋아요? 가까이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는 특징이고요.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볼 거야.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첫 번째 감기가 있고요. 감기는 뒤에 복제 변화식이고 감기에 끝나게 되면 뭐가 있을까? 분열기가 있고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쓰는 네? 동현이 이상한 거 말해. 그래요 알아. 근데 벌써 어느 시대 때 이야기야? 이게 연식이 됐나 봐요. 처음 나이 때가 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감기 때는 DNA 복제가 일어나요. DNA 복제 일어나서 이때는 원래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DNA 복제되니까 염색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존재하겠죠. 그렇죠? 감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예, 동의 이해 못했죠? 왜 기억이 X가 됐어요? 기억이 아니라
그 염색 분체예요. 아, 염색 분체가 X. 염색 분체 두 개짜리 카피됐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동료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거지? 네.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이제 전기, 중전기 한번 보죠. 자, 여기 전기, 중기, 뭐 어떤 친구가 뭐 송중기 막 이런 친구도 있긴 있대요. 본적은 없어요. 그 친구 있대요. 운중기라고 그 송중기 언제적 송중기야, 그렇죠? 뭐 옛날에 그 어디 나왔었지? 태양의 후예? 맞네요. 그 광합성 과정을 그린 그 옛날 드라마 있었죠? 태양의 후예. 거기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10년 됐죠? 모르겠어. 꽤 됐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이제 우리 일명 말할 때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나대지, 말기 이렇게 모두 네 가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 시기별로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징이 나타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기가 제일 중요해요. 전기가. 왜 전기가 제일 중요하냐면 전기를 다 이해하면 말기는 거저 못해요. 전기를 다 알면 말기는 전기가 어때요? 다 돼요. 그러니까 전기하면 말기 저절해야 돼요. 자, 전기 때 한번 보자. 자, 전기 때는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따지자.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 때는 핵막이 없어져요. 핵막이 없어지고 이때까지는 염색4 의 형태 존재했는데 염색사가 둘둘둘 말려서 염색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염색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꿀과 실이 생겨요. 그 실을 우리 뭐라고? 방추사가 이렇게 생겨요. 방추사가 이렇게 생겨서 실 꿀과 준다. 특징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얘는 핵막이 없어집니다. 얘는 핵막과 인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인이라고 하는 건 안 배우니까 핵막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가 염색사가 뭘 바뀐다? 염색체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부터 염색체가 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실이 나와. 그 실 방추사가 출현하게 돼요. 이게 전기예요. 이때부터 벌써 나와요. 예. 중심 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추사가 나오게 됩니다. 중심 립이라고 했어요. 중심 립. 안 배워요. 안 배워. 자, 중기 한번 보자. 중기. 뭐 전설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뭐 송중기. 근데 그거를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최소 나이가 중반 정도, 중년이 됐어요. 아마 아이가 초등학교 좀 다니는 사람이어야지 그 이름을 안 나고. 여러분 잘 모르죠, 송중기. 네. 미래 송중기 모르죠, 그렇죠? 잘 모릅니다. 자, 중기 때 한번 보자. 자, 중기 때는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돼요. 적도면에 배열돼서 양쪽으로 끌려갈 모든 준비가 맞춰진 상태. 이걸 바로 중기라고 해요. 자, 중기는 적도면에 배열된다. 중간에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고요.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어 우리가 다른 곳에, 그러니까 다른 시기 때도 염색체를 볼 수 있는데 중기 때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 가장 뚜렷하게 잘 볼 수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짧다. 그렇죠. 동물이 키처럼 너무 짧아. 서원이. 네? 왜요? 서원이가 150이야. IQ가? 맞아요? 아이 배우신 아니 키가 IQ는 100이 안 되고. 그걸 자꾸 성원이 자꾸 물도 그러지만 우리 한국 뭐야? 정이 많은 거다. 외국인들한테 친절, 호의를 베풀어야죠. 아니 아 괜찮아요. 외국인한테. 아니 그걸 갑자기 아마 턴이 그럴 거야. 아씨, 나는 못 살면 저 동인보다 학생이 더 미워 이럴 것 같아. 자, 그다음 후기 때 한번 보자. 후기. 자, 요게 전기고요, 중기고요. 자, 중기는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다, 관찰이 용이하다, 가장 짧은 시다라고 기억하죠. 요거지. 매우 중요. 그 다음에 후기 때. 자, 후기 때는 염색 분체, 쪼개져요. 염색 분체가 양 그리로 떨어져서 이렇게. 우와. 염색 분체가 양 그리로. 염색 분체
분체 형태로 양극이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게 후기. 자, 그다음 말기. 나대지 말기. 자, 말기 때는 요거와 반대야. 이때는 핵막이 없어졌지. 핵막이 생겨요. 근데 두 개가 생겨요. 오케이. 두 개 생겨서 이 생기는 이 두 개 핵을 뭐라고 하냐면 딸핵이라고 해요. 딸세포를 구성하는 핵이라고 해서 딸핵이라고 하고요. 딸핵이 두 개 생기고 염색체가 염색사의 형태가 풀어져 있습니다. 풀어져서 개가 되는 것이고요. 방수사가 없어져요. 그거 정확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딸핵이 두 개 생기고 딸핵이 두 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염색사 형태로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방주사가 부실돼요. 없어져요. 여기까지 말이야. 근데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세포, 분열, 이의 양상은 동물 세포냐 식물 세포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말기까지 여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핵이 쪼개지는 과정이야. 이걸 핵 분열이라고 하고요. 핵이 다 분열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세포 질이 잘라져요. 세포 질이. 그래서 요 다음에는 세포 질이 분열되는데 세포 질이 분열될 건데 핵이 분열되는 과정은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동물세포, 식물세포 차이가 있어. 그럼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에 있는? 세포 벽으로 세포 벽에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책을 어디 보시냐면 15페이지 봐봐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세포질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동물세포는 세포질 많이, 식물세포는 세포 판 형성. 방향도 좀 달라요. 동물세포는 세포 벽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줍니다. 그리고 세포질 많이라고 했고 세포질 항이 세포질 함유로 돼 있어 많이로 돼 있어. 함유로 돼 있지. 그래. 함이 밀어. 좀 전에 동의를 말했던 것처럼 명리처럼 잔육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세포 벽이기 때문에 딸의 사이에 세포 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세포 판이 형성돼서 얘가 바깥쪽으로 확장되면서 두 개가 나눠집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세포 분해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체세포 분해의 의의가 생장, 재생. 번식이 있네요. 어떻게 체세포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어요? 번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암수의 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가 하나가 있다가 체세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이 체세포 분열이 생장이 아닌 생식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자, 생식세포 분열, 감수분열 보자. 감수. 자, 감수분열 봅니다. 윤희야 많이 피곤해? 졸려? 너는 안 졸리는 게 언제 안 졸리냐? 언제 안 졸려? 항상 졸리는데 네가 스토원이야? 그래서 카페인 취업. 네? 카페인 취업. 이거 카페인 없어요. 졸리면 뭘? 근데 저 원래 제 밥이에요. 내가 이름이 밥이야? 밥이? 이름 어린다. 밥이. 제가 미니어처를 보고 너 저기 영어 이름을 바비 브라운 같아요. 밥이 나쁘지 않은데. 그치. 네. 영어식 이름 바비 브라운. 그 애들 너 볼 때는 바비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렇죠? 바보 아니고요. 바비 브라운. 그러면 동민이 이제부터 영어 이름은 바비 브라운이야. 밥이 바보 바비 브라운.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가 돼? 그럼 누룽지가 되겠죠? 밥솥에 이제 브라운 누룽지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룽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대로 못 도와줘. 이놈 말 재밌지 않으니까 밥이 불어오니까 누룽지 맞죠? 약간 탄 거야, 그렇죠? 누룽지. 자, 감수분열 한번 보자. 감수분열. 자, 감수분열에서 이 감수분이라고 하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숫자가 줄어든다? 무엇의 숫자가? 염색체의 숫자가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바로 감수분열이라고 하죠. 그럼 감수분열을 왜 하는 건데요? 감수분열은 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식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감수분열 뭐 어떻게 하는데요?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 세포를 만듭니다.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염색체의 수를 줄여야 돼요. 염색체를 어떻게 줄인 거냐면 2n에서 n으로 줄인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두 가지 설명할 거야. 첫 번째는 왜 염색체 수를 줄여야 되는가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줄 겁니다. 두 개 다 이해하셔야 돼. 만약에 감수 분열을 하지 않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든다 칩시다. 오, 코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몸무게 많이 줄겠네. 한 3천 줄 것 같아요. 네. 여기 박효 씨 있어요. 오, 그 조그만 몸뚱아리 어떻게 많이 나오지? 계속 나와요. 저기 기름이랑 우리나라 산육이 되는 건데. 아깝네. 자, 봅시다. 여기 남자가 있고요. 여기 여자가 있어요. 염색체 수 2에는 46이고요. 여자도 염색체 수 2에는 46.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자 남자가 만들 거야. 남자의 몸속에서 정자를 만들 거고, 여성의 몸속에서 난자를 만드는데, 만약에 정자 남자를 만드는데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 난자를 만들었다 가져가자. 그게 있는 염색체가 2에는 40될 거고, 얘는 46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자 난자가 만났어.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객체는 어떻게 될까? 4에는 90이 되겠지. 예. 뭐가? 예? 남자 여자 좀 뭘 묻는 거야? 성 이거? 되게 일본에는 저런 게 없어서 예? 일본은 저런 게 없어. 얘가 왜 일본이야? 그러니까 놀리지 마십시오. 간발에. 저는 괜찮아요. 자, 요거 뭐야? 수컷이야. 그거 뭐야? 암컷이야. 민우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했나? 40명 남자 예? 그 말이 있으시네. 아니 체세포 분열을 했다고 가정을 해서 네. 그렇게 답답한 거 하지. 그렇게 하지 마. 물어보는 거잖아. 치료를 답변해야지. 네,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 그렇게 된 거야. 알지? 여기에서 체세포 분열했다 가져가. 체세포 분열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새로 태어나는 객체의 염색체가 92개가 됩니다. 얘는 사람이 아니죠. 엄마 아빠는 사람인데 태어나는 객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종족이 유지가 안 돼요. 엄마 아빠는 사람인데 태어나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사람이란 종족 유지가 안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염색체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줄여야 돼.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남자 염색체 46개, 그 다음에 여성의 염색체 46개 있을 때 이 정자나 난자를 만들 텐데 이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어서 공부했던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 좀 염색체가 반감된다고 했죠? 2에서 A로 반감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쪽에 정자가 n은 24에 만들어지고 이쪽에 난자가 n 24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자 난자가 만날 때 뭐가 되는 거야? 2에는 4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사람이 되는 거고 엄마도 사람이 되는 거고 얘도 사람이 된다. 그래서 종류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빠의 치대포 중에서 염색체수를 반으로 줄인 거, 엄마의 치대포에 있는 염색체를 반으로 줄인 거, 이거를 바로 정자 난자라고. 요걸 만드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감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염색체가 2에서 n으로 줄어든다. 그다음에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생식할 때는 정자 난자를 만들 때는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이해됐지? 눈이 이해됐지? 어? 오케이? 이게 2교시 몇 시까지냐? 7시 네, 7시 30분까지. 오, 2시간 넘게 한 거야? 아, 7시까지인데. 선생님 7시 35분 끝납니다. 알아.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정자 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어. 그러면 염색체가 2n에서 n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한번 보자. 여기 이제 남자가 있다 진짜. 남자 있고 염색체가 1번, 2번, 3번, 4번, 45번, 46번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이 있다 진짜. 여성이 있고 여성도 1번, 2번, 3번, 4번, 45번, 46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치대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상동, 요거 상동, 요거 상동이고 얘는 염색 지수가 2에는 46이고요. 얘도 역시 상동, 상동이야. 얘도 역시 2에는 46이야. 그럼 이 남자의 몸에서 감수 분열 결과 정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자를 만들 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일 거야. 23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번부터 23번까지 갑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만약 1번부터 23번 23개 집어넣어야 되니까 1번부터 23번까지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2개 있는데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를 정자에 다 담는데 23번까지밖에 담지 않으면 뒤에 걸 담지 못하지. 그럼 뭐야? 뭐 소화 효소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 거, 눈동자 색깔 결정하는 거 이런 정보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렇지? 모든 정보가 다 표현되야 되니까 상동염색체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씩 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23개가 되는데, 그렇죠? 23개가 되는데 이거와 이거는 상동이 아니지. 짝꿍이 아니잖아. 비상동이잖아. 얘는 n은 2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 2개 중에서 하나, 2개 중에서 하나,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염색체 23개를 고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과 이것은 비상동이에요. 상동이 아니지? 그러니까 2n이 아니겠죠. n은 2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자와 난자 이게 정자가 되고 여기가 난자가 되는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요게 상동이 되는 거고 요게 상동, 요게 상동이 됩니다. 두 개가 만나면 얘는 40. 엄마 아빠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2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골라내는 방법을 보시면 그걸 배우고 그냥 쉽지? 그렇죠? 이번에 얘네 중간고사가 있는데 틀기 쉽지 않지?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예? 몰라 뭐라고 근데 아까 잘 안 줬어요. 각적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 적는 거. 언제 봅니까? 이런 있어요. 몰라 하도 몰라? 그냥 쭉 가야죠. 저번에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죠? 맞춰. 진짜 좀 쫓겨나가지고 몸만 덜 빠져나온 거 아니야? 떡볶이 8인분 사주고 온 거야.
흑역사야. 제 실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는 그러면 누구 실수야? 저 그때는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도 실수하지 않았어. 기계에서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상동 염색체 두 개 중에 하나씩 골라내야 돼. 이게 상동 염색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빨간색 두 개 중에 하나, 파란색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내야 돼. 이 세포 속에 염색체가 이렇게 막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파란 거 두 개 중에 하나, 파란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야 되는데 이게 염색체 막 섞여 있으면 골라내기가 어떨까? 어렵겠지. 그래서 얘가 세포 분열할 때 잘 골라낼 수 있게끔 이게 상전, 이게 상동이잖아.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시작.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이렇게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에서 달라붙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이 와요. 방수선. 그래서 땡겨. 그럼 어떤 모양이 달라질까? 이쪽으로는 빨간색 하나 가고 이쪽도 빨간색 하나 간단 말이야. 이쪽으로는 파란색하고 이쪽 파란색 하나지.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때는 염색체 수법을 몇 개야? 이때는 여기에 4개가 되겠지.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그렇지? 얘는 2, 얘는 4야. 근데 첫 번째 분류하게 되면 염색체 두 개, 1, 2번 중에 하나씩 나눠 간단 말이야. 얘는 염색체 하나, 두 개가 되고 이거가 이건 비상동이죠. 상동이 아니죠. 얘는 뭐야? N은 2가 돼. 이렇게 해서 염색체 수가 반 줄어들어. 얘는 상대로 얘는 N이 2가 돼요. 아까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왜 이때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고 이때는 왜 염색체 수가 줄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때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반면에 이렇게 감수 분열 과정에는 염색체가 있거든요. 염색체가. 봐봐. 자, 염색체 몇 개? 윤희야, 염색체 몇 개? 2개. 자, 뒤에 복제할 거야. 염색체 몇 개? 2개. 체세포 분열은 이게 이렇게 나눠져. 염색체 몇 개? 2개. 얘는 2개야. 그치? 근데 감수 분열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이렇게 있잖아. 얘 1번, 2번 염색체라면 붙어. 그다음에 하나씩 나눠. 얘 염색체 몇 개? 1개. 한 개. 얘 몇 개야? 1개. 한 개.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감수입니다. 이게 슬퍼? 그래서 눈물이 글썽이면 갈라져가지고 염색체 갈라진 게 마음 아파서 하는 염색체 갈라지는 것보다 얘 성적이 반으로 갈라지는 게 더 낫지. 제 성적은 세 자릿수입니다. GPA. 애들이 다 묻지? 공공이라는 거. 한번 여기서 우리 세 번밖에 없으니 한번 시험을 안 보는 2명이 있고 시험 보는 2명밖에 없으니까 자 이번에 과학 성적이 몇 점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맞추면 하겠다 사실. 오 진짜? 비밀해줄게. 쟤한테 말 안 해. 몇 점? 그래? 거기서 또 잘 맞은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넌 몇 점 나올 것 같아? 진짜요? 쟤. 얘가 마지막 하겠다는 소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100점 받을게요. 여기 이제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러죠. 하긴 한데 그래도 얘가 효율적으로 얘기했어. 얘가 가장 근접한 것 같아. 50점? 미루가 46점 정도. 46점. 제 맞았어. 앞에 있는 친구가 학교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쟤? 저번에 46점 받았어요. 제가? 얘가 누구예요? 46점? 쟤 몸무게인데?
감수분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감수의 특징은 얘는 연속적으로 분열을 두 번 해요. 분열 몇 번 한다고? 분열 두 번 해요. 분열 두 번 하면 그 결과 생성되는 딸세포를 몇 개 만들까? 딸세포를 4개 만들어줘. 4개 만들어주고 염색체 수는 2n에서 n으로 반감돼요. 그럼 염색 분열이 두 번 한다는 이야기는 제1분열이 있고 제2분열이 있겠네요. 그렇지. 제1분열이 있고 제2분열이 있어요. 자, 요거 이해하면 이걸 다 아는 거라고 간주해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하는 것만 많은 거야. 동민이가 시험 보니까 동민이한테 코스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제1분열과 제2분열이 있는데 M이 M. M을 했어. 그 세포 분열을 보면 M으로 표시해요. 영어로 그 체세포 분열을 마이토시스라고 해요. 네, 그리고 감수 분열을 메이오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M으로. 자, 제1분열이고 제2분열이 있는데 제1분열 때는 염색체가 분열돼요. 염색 분체가 아니라 염색체가 분열돼요. 제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염색 분체가 분열돼요. 염색 분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분리되는 제1분열에서 염색체가 나눠지니까 염색체 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와. 바뀌지. 그래서 이때는 2n에서 n으로 줄어들고요. 제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체세포하고 똑같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염색 수가 안 되니까 n에서 n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워낙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이것도 다 이해했으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건너뛰고 여러분이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세포야. 자, 세포인데 자, 펜 4개 있어요. 4개. 원래 그 세포 속에는 스마일. 자, 이렇게 염색체 4개 있다 치자. 흰색과 노란색이 상동염색체, 파란색과 빨간색이 상동염색체. 다시 흰색과 노란색이 상동염색체, 파란색과 빨간색이 상동염색체. 염색체 모두 몇 개? 4개. 그 다음에 2에는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 DNA 복제할 거야. 그렇죠? 얘는 제1분열이야, 제2분열이야. 쟤는 제 1분열 1분열이야. 염색체가 나눠지는 거지. 요게 상동이잖아. 요게 상동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잘라졌잖아. 그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 이쪽은 염색체가 뭐가 될 거야? 얘는 2가 될 거고 이쪽도 뭐가 될 거야? 얘는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진 다음에 이쪽의 것이 그 다음에 제2분열이 한다면 이게 이렇게 잘라지죠. 이렇게 잘라졌지. 이렇게. 요게 제1분열이고요. 요게 제2분열이야. 그래서 제1분열과 제2분열을 구분할 때 제1분열 과정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제2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상동 염색체 2개 중에 하나씩만 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 2, 3, 4가 아니라 1, 3, 5, 7만 담겼다는 거야. 민우가 이걸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우 집중해. 동네에서 묻잖아. 네가 이해 못하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경우는 서원이 보고 묻는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난 11시에 갈 거지. 할수 있으면 니네 오늘 면접 있지? 누가 면접이야? 읽었었어요. 서울에 했어 면접? 저는 3번 다 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3번 다 했어요. 어?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그 어제 내가 제일 먼저 말해가지고. 그 순간 너 너무 늦게 말해. 저 10월 24일. 제가 10월 24일 맞아요. 진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애들에게 면접 일정을 정하는 거지? 그럼 이게 저기 니네 학교 애들은 다 똑같은 날짜야? 저희 학교가 응. 중학교인데 니네 학교 다 똑같은 다 날짜야? 달라요? 같은 학교도 다 달라? 친구는 제 친구는 저랑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배정되어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른 날짜죠. 다른 날짜야? 윤섭이랑 저랑 같은 날짜. 그럼 저기 너는 니네 학교에서 너 그 친구들 날 친구 없지? 아니 근데 이게 아마 그 학사 일정이나 내신 그거에 맞춰 안 물어봤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자 보자 봅시다. 이제 제1분열과 제2분열을 할 거야. 자, 세포 속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치자. 얘 염색체분 몇 개야? 4개예요. 2에는 4야. 2에는 4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기 때 뒤에 복제가 일어나요. 뒤에 복제가.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제1분열을 하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가가질까? 이렇게 가가지마. 얘도 역시 2에는 4인데 상동염색 2개 중에 하나 가져가고 2개 중에 하나 얘가 갖고 간 거야. 2개 중에 하나 얘가 갖고 가고 2개 중에 하나 얘가 갖고 간 거야. 그래서 이때는 세포가 2개가 이렇게 달라진 거야. 이 과정을 제1분열이라고 해요. 제1분열을 두고 그리고 피부색, 혈액형 이렇게 되고 제1분열 거치게 되면 이때 염색체는 N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1분열은 염색체 수가 바로 줄어들어요. 왜? 염색체가 양쪽으로 나눠져.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제2분열을 진행합니다. 제2분열. 그때는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이렇게 갈라서 양쪽으로 나눠가는 거야. 세포가 역시 2개 됩니다. 2개 생기고 여기 피부색, 혈액형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액형, 피부색 이렇게 하죠. 얘는 염색체 몇 개야? 얘도 똑같이 뭐야? N은 2가 되는 거야. 옷은 나눠졌잖아요. 근데 염색 분체가 나눠졌으니까 염색체 수는 변함없어. 체는 똑같이. 그렇지? 그래서 제1분열과 제2분열이 있어요. 제1분열은 염색체가 이동하는 거고 제2분열은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제1분열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반감되고 제2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n에서 n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감수 결과 따지고 몇 개가 만들어져? 4개가 만들어져. 분열 2번 합니다. 이해됐지? 자, 그럼 동일이 빼고 다 이해했죠? 네. 예? 너 시험 보기 잘해요. 시험소리는 다 왔을 때. 왠지 이게 느낌이 저기 수연이 느낌이야. 수연이가 한다고 그러지 못해. 아, 이 껌이죠. 올겨울 맞으면 죽어야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그래? 너 그럼 영어 몇시 맞았어? 난 말을 안 해. 영어 잘합니다. 아마도. 여기 성원이보다 잘해요. 왜 자꾸 꼭하면 소리를 자꾸 듣는데요? 소리 영어 잘해. 성원이 일본을 더 잘하죠. 아니야, 소리 영어 잘해 진짜. 얘 영어 되게 잘해. 영어는 제일 외국. 아니야, 얘 영어 잘해. 너 알파벳 띄웠잖아, 그렇지? 네. 알파벳 띄웠잖아, 그렇죠?
그렇지. 뭐 잘한단 말이야. 그래 띄었잖아. 알파벳 마스터했죠. 얼마나 잘해. 모르겠는데 사 A C D 나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나팔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나팔. 페이지 19페이지 봐봐요. 19페이지. 잘 넘어온다.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 자, 난할이라고 볼게요. 난할 19페이지. 자, 난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난할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에요. 무디수로 7, 19, 19. 자,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하는데 그럼 수정란이 뭐예요?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든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하잖아. 여기 정자가 있다, 시작. 정자, 여기 이제 N개가 있어요. 여기 난자, 여기 이제 N개가 있어. 이 정자, 난자가 만나요. 그럼 수정란이 만들어져.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얘는 어떻게 이해이 됩니다. 46개 닿게 되는 거지. 얘는 세포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얘가 쭉 가서 하나의 개체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 60쪽의 세포가 있어. 한 개의 세포가 60쪽의 세포로 나눠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과정 역시 세포 분열 과정인데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단어를 뭐라 불러? 난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속에 약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이 60쪽의 세포를 각각 보면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염색체수는 똑같이 수정과 마찬가지로 이 N개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N개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60쪽으로 존재하는 거야, 내 몸속에는. 그러면 이 난할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난할 과정이라고 하는 건 세포 분열인데 염색체 수는 2N에서 2N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마치 무엇과 비슷해? 무슨 분열과 비슷해? 체세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 2N짜리 세포 하나 있었는데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252개, 512개, 1024개, 2048개, 4096개. 됐어. 거기까지. 왜 필요 없어? 왜 갈 필요 없어? 8192개. 어디로 와시죠? 16. 너 남들 보려고 되게 잘한다니까?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난할이라고 하는데 이 난할은 염색체수가 변하지 않나. 그러니까 체세포는 똑같은 거야. 차이점이 있어요. 채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채점. 수정란이 요게 있다 진짜. 요게 핵이야. 염색체 2핵이야. 얘가 세포를 할 때 그냥 뚝 하고 실금만 가요. 그래서 세포가 둘로 나눠져요. 띄어지진 않아. 분리가 되지 않아.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 핵이 있고 핵이 있는데 이건 2핵이고 2핵이야. 그럼 2세포를 그 다음에 다시 또 잘라줘요. 그럼 세포가 뭐 들어갈게요? 4개가 되는 거지. 그렇죠? 4세포가 되죠. 근데 그 각각 4개 세포에 어떻게 2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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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핵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잘라줘. 이렇게. 여기서 오이 뚫리고 있는 얼굴. 그러면 몇 개 되는 거야? 6개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도 2에 다 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면 할수록 세포 하나의 크기, 요게 세포 하나의 크기인데 처음에는 이게 온구 하나 세포 하나 썼는데는 세포의 크기가 8분의 1을 줄었잖아. 총 2분의 1을 줄고 4분의 1, 8분의 1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가 계속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한 다음에는 세포가 분열 준비하는 그 시기 동안에 세포가 성장돼요. 다시 근체가 커진다는 거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다시 커지게 되는데 저 난할 과정은 세포가 쪼개지고 성장하지 않고 바로 또 분열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난할 과정을 계속 거듭할수록 세포 질의 크기 점점 감소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에 비해서 분열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 이제는 세포의 성장기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서 딜의 목적을 다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세포 질의 크기가 감소됩니다. 이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세포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진행된 후에 나는 팔이 될 거야, 난 다리가 될 거다, 나는 신경이 될 거야. 이렇게 각 세포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포부가 있습니다. 난 영재고 할 거야, 난 과학고 할 건데 뭐 자기 나름대로 포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수정란, 이세포배, 4, 8, 상실, 포배 뭐 이렇게 막 갑니다. 가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포배 있잖아요. 포배. 여기 포배를 형성할 때까지는 얘가 팔이 될지 다리가 될지 신경이 될지 근육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 발생 초기 때 이 부분이 만약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8분의 1 조각의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수정란이 이렇게 있는데 수정란이 2세포기 때 2세포 이렇게 있다 진짜 2세포기 때 여기 반이 뚝 잘라졌어. 어떻게 뚝 잘라졌다 진짜. 그럼 수정란이 반쪽이 나오고 여기 반쪽 2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쭉 가서 반쪽짜리 있는 2명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도 온전한 사람이고 얘도 온전한 사람으로 나온다. 근데 여기는 핵과 여기는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어때요? 같이 여기서 나오는 애랑 여기서 나오는 애는 어때요? 똑같은 애. 얘를 뭐라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요. 쌍둥이.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면적이 되시면 실제 그런 케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 때 한 명만 시험 쳐. 사고를 치. 한 명만. 그래서 시험 치고 또 치고. 자, 됐고 그다음에 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네? 뭐 좀 뭐예요? 생산자 아닌 게 뭐예요? 패스트? 아, 네? 아니 그게 역시 FA 열로 불러. 일본어로 해줘야 돼? 또? 알았어, 일본어로 해줄게. 아니 아니에요. 하얀 안 받아요. 예. 간발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간발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뢰라는 뜻 아닌가요? 저 화장실을 다녀도 될까요? 네, 영어로 말해봐요. 좋습니다. 네? May I? 5월달에 내가 May I 5월달에 내가 go to a travel to toilet? 나는 문제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아니면 화장실로 잠시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네, 빨리 갔다 오십시오. 같은 요인 같은데. 불러는 맨날 공부하지 않아요. 네. 맨날 제대 시험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보면 들어간다. 저도 수입 떨어지고 들어가요. 너 수험 본 있어? 네. 생각을 보니까 많이 이상해요. 너가 그랬지. 네. 네. 아, 가게도 네. 어떻게 해요? 가투티 찾으면 되잖아.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가투티 찾아. 네? 가투티. 그게 뭐예요? 가게도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곳이 뭐다? 갑자기 그래. 그게 뭐예요? 아이씨. 저번에 좀 배웠는데? 아, 그것도 맞는데 뭐지? 들었던 것 같아요. 너가 지금 그것처럼 이렇게 답변부터 시간이 있어서 진짜 또 물건 늘어졌다. 동현이가 있었어도 누구 들어줬어. 네. 동현이 안 들었어. 동현이 안 들었어. 아, 누구는 진짜.
기억이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안 나요. 뭐예요? 일단 네 설명했어요. 일단 뭐 설명할게요. 이 풀어주실 수 있어요?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설명해주면 빨리 들어앉아요. 보시죠. 어느 밸런스예요. 예. 이거 딱 전형적인 백수 스타일. 끝까지 올려야지. 아 이거요. 학교에서 한번 나요. 그렇지 그렇게. 학교에서 그거 입는 근데 발 한쪽 벗고 발 한쪽 벗어야지. 한쪽 벗고 내는 거야. 얘처럼 양 다리 다 벗는 게 아, 아니라 한쪽을 꺼내야 돼. 한쪽 벗어야지. 그다음에 한쪽만 하는 거야. 왜요? 왜 그러는데? 자, 23페이지. 이번 심하네. 그래. 아유 내 거는 이거 말고 유전 파트 가자. 유전 파트. 34페이지. 아 이건 진짜 완전 마스터인가? 어? 이건 진짜 완전 마스터. 아 그거 지금 꼭 해야 돼.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줘. 그 팩트병에다 오줌 담아 다니지 마. 아니 맥주인데. 그 놀라운 사실은 서원이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마시고. 저는 그런 사실 아니에요. 나중에 마시고. 자, 유전 한번 보고 유전. 자, 유전현상이란 뭡니까? 유전현상이라는 것은 부모의 형제. 부모의 형제. 형제 뭐예요? 형태와 성질이야. 형태와 성질. 왜 쟤는 저렇게 생겼어요? 왜 쟤는 저렇게 생겼어요? 어머, 쟤는 왜 어우 저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형질이야. 형제들 바로 형제라는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될 때 이걸 바로 유전현상이라고 불러요. 아, 맨델 이전의 시대에는 이 유전현상이 왜 생긴가를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이건 신의 뜻이야. 그냥 랜덤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맨델은 거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왜 자손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아마도 사람의 몸속에는 생명체의 몸속에는 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떠한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 물질이 뭔지 모르겠어. 그 물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니까 자손이 부모를 닮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뜻이고 랜덤이 아니라 유전현상을 물질의 전달 과정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신의 뜻이나 랜덤이 아니라 유전현상이 물질의 전달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규칙성을 찾으려고 했고 그 규칙성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 규칙성에 이름을 붙였죠. 유전 법칙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맨델이 어느 나라에 어느 시에 사는 거지? 맨델은 1900, 1900? 1600. 여기서 한번 책자가 열렸는지. 그래서 이게 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유전일수 원인지라 해서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몸속에는 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이 부모를 닮는다. 쟤는 왜 노란 색깔입니까? 쟤는 노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쟤는 왜 파란 색깔입니까? 쟤는 파란색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쟤는 왜 졌다 보니까? 걔는 졌다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왜? 네? 아니 널 지칭한 거예요. 아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질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발전한다라고 봤어요. 그게 이제 통을 갖고 시작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사람 가기엔 너무 한 세대 길고요. 그 다음에 자가 수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소수도 매우 적고요. 형질이 굉장히 복잡하고 콩을 갖고 시험했습니다. 자, 콩을 갖고 시험했는데, 자, 콩을 봤더니 콩이 둥근 콩하고 주름진 콩이 있었어요. 맨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콩이 왜 둥글까? 안에 둥근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겠지. 콩이 왜 주름질까?
안에 준준전자이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콩을 둥근 콩과 준진 콩을 교배시켰어. 그럼 둥근 콩 안에는 둥근전자가 들어있을 것이고 준진 콩에는 준준전자가 들어있는데 요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둥근 콩이 만들어졌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준진 콩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밴드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얘는 얘로부터 조절을 받았고 얘는 얘로부터 조절을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뭐 이거 만약에 이게 둥근 콩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치자. 그럼 얘가 더 많이 전달되다가 확률 게임인데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이거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전달되다가 그러니까 둥근 콩이 더 많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준진콩하고 준진콩을 교배했어요. 얘는 이제 준준전자 들어있고 준준전자 들어있겠지? 그랬더니 당연히 준진콩이 나왔겠죠. 당연하지. 준준전자가 전달했으니까 이게 전달되면 무조건 둥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멘델을 충격에 빠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예요. 둥콩이 있고요. 둥콩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둥콩은 둥근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얘도 둥근전자를 갖고 있을 거야. 요걸 두 개 교배했더니 요 사이에서 어머 준준콩이 만들어졌어. 멘델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 거죠. 분명히 얘는 둥근전자를 갖고 있고 얘는 둥근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준준전자가 만들어졌는가? 이걸 설명 못하면 멘델이 그런 이야기들 없이 다 무너져버린 거야. 신의 뜻이 맞는 거지. 즉 멘델이 맞는 거지. 이 준준전자는 어디서 봤을까? 분명히 둥콩이고 둥근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준콩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를 고민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봤어요. 얘는 둥근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로 변할 수는 없다. 유전자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존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신의 뜻이고 랜덤이고 이걸 맞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절대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이 준진 유전자는 분명히 얘네들 속에 있었어. 얘네들 들어왔어. 근데 얘네들 둥근이니까 준진콩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에서 형질을 표현하는 정보는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어. 그러니까 가정을 했어.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콩의 모양을 갖춘 유전자가 하나만 것이라 두 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콩의 모양을 갖춘 유전자가 두 유전자 달라 하나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준유전자가 있고 여기 준준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그럼 얘는 둥근전자와 준준전자를 갖고 있는데 왜 모양이 둥글어? 왜 중심을 왜 안 나타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자, 서로 두 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표현돼. 그래서 그 성질을 뭐라고 할 거야? 우성이라고 할 거야. 준준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발현이 안 돼. 얘를 뭐라고 할 거야? 열성이라고 할 거야. 그랬더니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 R과 여기 스몰 R이 만나서 얘가 스몰 R이 만나서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얘네가 라지 R, 스몰 R을 가지고 있는데 자손에게는 두 개를 통째로 준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갈라져서 봐봐. 두 개가 갈라져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전달해서 해주는 거야. 그치? 맞잖아. 라지 R, 스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갈라져서 두 개 중에 하나씩만 주는 거야. 대리조자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어서 두 개 중에 하나씩만 건네줘. 이게 무슨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이야. 그럼 멘델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감수 분열 과정을 배웠을까? 아니요. 멘델은 감수 분열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훗날 과학자들이 쭉 보니까 멘델이 했던 이야기가 감수 분열 과정이 똑같잖아. 상동명색계 두 개 중에서 하나씩만 정자 속에 담잖아. 분리가 그렇잖아. 그렇지? 두 개 중에 하나씩만 담잖아. 그래서 동윤이가 이렇게 음료수를 자 이렇게 젓가락이 있는데 자 어떤 생명체 몸속에는 유전자 몇 개를 갖고 있다? 한 쌍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손을 만들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되어서 두 개 중에 하나씩만 보내줘. 똑같잖아. 분리. 그치? 그게 분리. 근데 분리.
젓가락 3개씩 나갔어. 아, 나눠 먹으려고? 예? 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요즘 유명한 거 뭐지? 캐대원. 캐대원. 내가 나 하나만 주라. 저기 젓가락. 그래서 걔 하나 주라. 자, 그럼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단어. 대립. 자, 대립변자 한번 보자, 대립변자. 자, 대립변자는 활동 영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변자. 이걸 대립변자고요. 그 다음에 우성. 우성 뭐야? 자손 1태에서 대립변자 중에서 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열성은 대립변자 중에서 발현되지 않는 거. 순종은 대립변자가 서로 같은 거. 작종은 대립변자가 서로 같지 않은 거. 자, 그럼 멘델의 우회 법칙과 분리의 법칙을 했습니다. 역시 콩을 갖고 시험했습니다. 콩을 갖고 시험했고 둥콩과 중콩 순종을 준비했습니다. 순종이니까 라지알, 얘는 스몰알, 스몰알이겠지? 두 개 교배했어요. 자, 교배하게 되면 얘가 생세포를 만들 때 이게 대립변자잖아, 그렇죠? 대립변자 두 개 중에 하나씩만 내어주는데 얘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라지알을 낼 수밖에 없고 얘는 스몰알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객체는 라지알, 스몰알 잡종이 만들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둥콩이 만들죠. 그러면 라지알과 스몰알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라지알. 그렇죠. 근데 멘델은 배를 갈라가지고 얘가 라지알, 스몰알 가지면서 확인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 처음에는 이걸 의심했어. 여기 둥근 유전자와 지름 유전자 중에서 얘는 전달이 안 되고 100% 얘만 전달될 건 아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100% 얘의 유전자가 전달됐다면 얘를 똑같이 자손했을 때 준유공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 그렇지? 100% 얘는 전달이 안 되고 얘 것만 전달이 됐다면 얘를 똑같은 놈이랑 자손시켰을 때 만들어진 개처럼 몽땅 다 둥근 콩만 만들어줘야 될 거야. 그렇지? 실제로 보이는 거야. 준유공의 비율도 3대1 비율로 나오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얘 것도 전달됐다. 이 아래쪽에서 준유공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 것도 전달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얘를 똑같이 자손시켰습니다. 자손시켰어요. 그럼 얘가 내놓을 수 있는 생세포는 라지알 또는 스몰알이고 얘가 내놓을 수 있는 거야. 라지알, 스몰알. 그럼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이니까 라지알, 스몰알. 그래서 얘는 표현이 뭐가 되는 거야? 중국권이 만들어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국권이 만들어지. 표현이 몇 대면 나와? 네. 1 나와. 이걸 분리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멍청한 놈들은 우성의 형질과 열성의 형질 비율이 3대1로 나온 것이 분리의 법칙이지요? 있다고 소리해요. 아닙니다. 분리의 법칙 아니거든요. 분리의 법칙은 3대1로 나온 게 분리의 법칙이 아니고 만약에 두 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중에서 어느 한쪽 것이 몽땅 다 자손에게 전달됐다면 무조건 둥둥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주식을 만들어줄 수 없어. 이 대립유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자손에 전달되는 거잖아. 분리가 되어서 자손에 전달되기 때문에 3대1이 나온 거야. 그치?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립유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자손에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졸지 마시고 요즘에 또 눈 뜨고 자는 게 있으면 터지겠어요? 약간 힘들었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자, 이거를 분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동리의 법칙 책에 나오잖아. 동리의 법칙 배우냐 안 배우냐? 동리의 법칙 배웠어요? 그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렇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분리가 돼, 나는 나대로 분리가 돼.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분리의 법칙. 그래서 뭐 어떻게 나와? 비율이 9대 3대 1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한번 보자. 응? 그거?
생식 세포의 비를 써야 되는데 부대분대선대를 써서 틀린 것 같아요. 1대1대1대1을 썼어야 되는데 문제를 안 해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쓰인 거. 어쩌나 뭐지? 가계도조사가 제일 쉬워. 가게에서가 보여주는 저기 더 쉬운데. 굉장히 쉬운데. 가계도조사는요 값특질 찾으면 돼요. 저거 진짜 쉬운데.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면 돼. 진짜. 너 저기 아빠 지금 카메라 다 보고 있어. 너 성형하고도 넌 줄 알아. 이쪽 그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음악교육.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근데 방금 승현이라는 이름 보면 승현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럼 그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면 저 이름은 몰라요. 저 세계 사람들 다 몰라. 자, 국내법칙 설명 안 하고요. 네. 가계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는 진짜. 자, 생명부터 한번 네, 시간이 현재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생명 봅니다. 가게는 자, 저희 생명을 볼 건데 요 생명은 수컷과 암컷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영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을 바로 생명이고 이걸 바로 반성주의라고 합니다. 반성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영색체니까 어떤 성영색체일까? X 성영색체의 유전됩니다. 생명을 보면 성영색체 X가 있는데 X는 정상이고요. 생명 유전자를 X 다시로 한번 약속을 하자. X 다시가 생명이야.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참 다행스럽게도 정상이 우선해요. 정상.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는 열성이야. 그러면 남자가 X, Y 이게 뭘까? 정상이야. 근데 X-Y 이게 생명이 됩니다. 남자는 하나만 갖고 있어 생명이 돼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XX 이런 뭐야? 정상이지? 네. 근데 XX 다시 이게 뭐야? 정상. 정상이야. 생명 유전자 갖고 있잖아요. 생명 유전자는 열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르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이제 보인자잖아. 보인자거든요. 얘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명은 남자들의 여자들. 남자들의 여자는 생명 유전자를 두 개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확률적으로 드물지.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자. 남자아이가 생명이야. 남자아이 생명을 가져가자. 그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자. 성년 이 Y 성연배치는 누구로부터 받았어? 아빠로부터. 그럼 이 생명줄은 누구로부터 받았어? 엄마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둘 다 정상인데 아들이 생명이야. 그럼 엄마는 틀림없이 뭐라는 얘기야? 생명. 보인자. 그렇죠. 보인자. 엄마 정상이야. 근데 이 생명줄을 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렇지? 맞죠? 이해되지? 근데 엄마가 생명이야. 그럼 아들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생명이야. 엄마가 생명인데 아들이 정상이야? 이거 앞장에다가 찍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딸이 생명이야. 자, 딸이 생명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아빠는 뭐야? 생명이야. 이 생명들을 두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는데 아빠는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딸이 생명이다. 아빠는 반드시 뭐야? 생명이야. 근데 딸이 생명인데 아빠 정상이야. 앞장가 맞추는 거죠. 그렇죠? I'm your father. 그래서 찾아나서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죠? 이런 걸 바로 반성주의라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한테 야 가기도 조사하려면 갑툭질 찾아야 돼. 갑툭튀라고 했단 말이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그 갑툭튀가 뭐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 갑툭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열성이에요. 열성. 갑툭튀 열성이야. 예. 책 한번 잠깐 보자. 선생님 흑백이어서 컬러가 안 보여. 뭐 하겠습니다. 오 진짜 오 아니야 진한 건 진짜 보여 진짜. 그래. 성훈이가 얼굴 바꿨어. 물어줘라. 근데 이거 좀 많이 진짜. 그걸 알아볼 수가 있냐? 저걸 써서 성훈이가 나가서 풀어보는 걸로 하죠. 지금 뭐 딱 그냥 보면 갑툭튀 보이네. 어떻게 보여줘? 아니 어느 정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성끼리 교배에서 지금 열성. 지워드릴게요. 그 지우는 발표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게 높이는 거 써놔가지고 이거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먼저 직접 만들어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와우. 지워드. 누가 남자예요? 자 보자. 그 가격을 여기다 치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 요새 제일 중요한 인물 5번. 5번이야. 5번이 바로 뭐야? 갑툭튀 씨야. 갑툭튀 왜 갑툭튀입니까? 아 열성. 엄마 아빠한테 없던 형제 자식에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 그치? 얘 갑툭튀야. 갑툭튀고 갑툭튀가 뭐다? 열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끔 친거 있죠? 이게 바로 열성이야. 그치? 열성. 이게 열성이야. 이게 만약에 이게 비끔 친 것이 유전병이라고 하자마자 이게 유전병이야. 그럼 이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야, 열성이야. 열성. 열성이 되는 거야. 열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열성이니까 저기 소음자를 표시하자. 그럼 얘는 뭐야? 스몰 a, 스몰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RT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돼. 왜 그러냐면 얘가 스몰 a, 스몰 a면 이 엄마부터 아빠가 하나씩 물려봐야 되니까 각각 유전병의 인자를 엄마 아빠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얘네는 정확지 않아. 얘는 라지 a, 라지 a일 수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 있어요. 그렇죠? 딱 필요 없는 거죠. 저 3사. 아니 피 아니 뭘 하는 거야? 그건 알 수가 없다고 유전자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얘가 유전병이야. 스몰 A. 그렇죠? 얘는 스몰 a, 스몰 a야. 그러면 스몰 a 하나는 얘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6분의 유전자를 알 수 있지. RT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그렇죠? 얘는 정상하고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으로 나타나죠. 왜? 유전병이 열성이 돼요. 7구도 알 수 있어. 응? 7번 무언도 알 수 있어. 그렇죠? 얘는 뭐가 될까요? RT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그래서 가리도 보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뭘 찾아야 됩니까? 갑툭튀. T를 찾아야 됩니다. 성훈이. 자, 35분이죠?